예, 안철수 때리기로 막이 오른 국민의힘의 경선입니다. 다음 달 8일이죠.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요. 김기현, 안철수 사실상 2파전이어서 흥행 걱정도 좀 있었는데 시작부터 상당히 과열 분위기여서 재미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윤 힘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윤안 연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대표로 저 김기현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당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을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 자꾸 끌어들여서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 예. 그런데 안철수, 김기현, 안철수 싸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이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윤심은 김기현 의원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장제원 의원이 오늘 전면에 나섰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이 많더라고요. 김기현 의원이 김장연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장제원 의원이라면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윤심 문제도 그래요. 공천에 개입하니 뭐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저는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당직도 임명직 당직도 맞지 않겠다 이 입장을 밝힌 거고요. 사적 전화를 그렇게 또 언론에 얘기한다는 자체가 도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참 너무 심하게 안철수 캠프에서 저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자제하라.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장제원 정치를 하겠습니까? 장 의원의 저 말부터 볼까요? 노 교수님. 네. 원래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여러 추측 중에 하나가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아서 여러 공천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관측도 여러 군데에서 있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일단 본인이 차기 당지도부에서 어떤 공직도, 당직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실은 그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장제원 의원이 이제 김장연대는 이제 끝이다, 끝났다 얘기하면서 뒤로 빠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기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장연대라는 걸 처음 얘기했을 때 김기현 의원보다는 오히려 장제원 의원의 방점이 있었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을 밀면서 바로 이른바 윤심이 김기현 의원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김기현 대표가 된다면 장제원 의원이 실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른바 반 장제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쌓였다 이렇게 얘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만 좀 스멀스멀 나왔던 그런 얘기들인데 아예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측이 부상하면서 그게 이제 공식화되고 그런 쪽으로 공격이 들어가니까 공식적으로 사무총장들 비롯한 당직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예. 지금 제가 예전에 나경원 의원도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 흥행이 돼야 되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윤심이 한쪽으로 쏠려서 모든 게 다 그냥 처음부터 정해진 대로 가면 이거 전당대회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지 않습니까? 예.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요. 여론조사 나오면서 다들 얘기하는 것은 당원들의 표심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뻔한 승부가 아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된다. 그러면 양측 다 페어플레이 하면서 예.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우리 함께 손잡고 나가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양쪽이 서로 너무 좀 배제하는 그런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조금 호흡을 좀 양측 진영에서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전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김영우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측이죠. 전 몰랐는데 대통령직 속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었던 모양인데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대통령실이 위원직을 해촉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자체가 조금 그 특정 정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조금 약간 그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더군다나 이제 김용호 의원이 그 안철수 후보의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사실상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당내 경선에서 어떤 후보의 총괄 지휘자가 선거 총괄 지휘자가 이제 국민통합위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물론 안철수 후보 측을 맡았으니까 뭐 위원직을 사퇴시켰나 해촉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 자체가 특정 정파 내지 특정 후보의 가장 지금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다면적인 고려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자꾸 이제 당내 경선이 조금 격화되니까 이런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도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지금의 초반 판세를 여론조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최근에 추세는 이게 1월 31일과 2월 1일이니까 바로 직전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일단 뭐 이거 오차범위 내긴 한데 조금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 아닌가라는 여론조사 48.9 대 44.4. 물론 오차범위 내고요. 다음 화면 또 있습니다. 가상대결 여론조사. 이것 또한 어제까지 있었던 3일간의 여론조사. MBS의 여론조사 결과는 안철수 50, 김기현 32. 뭐 이거는 오차범위 바뀔 텐데요. 보신 것처럼 여론조사 초반 흐름이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만만치 않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오늘부터 친윤계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랑 한 번도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차를 마신 적도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위중한 2달밖에 안 되는 인수위 시절에 24시간 잠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각할 때 장관 하나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아주 서운해하셨죠. 안 전 대표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될 때 과연 당과 대통령실이 원만하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당대표가 돼서 발목 잡고 당에 분란 안 일으키면은 선거 이기는 겁니다. 오늘 친윤계라고 불리는 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가짜 윤심팔이 하고 있다. 혹은 보신 것처럼 박수영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 시절 뭐 당선인 윤 대통령 당선 시절에 장관과 총리 부탁을 거절했다. 대통령이 실망했다. 이런 일화까지 전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이 부분이 또 국민이나 당원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안철수 의원의 전략을 보면 윤힘이다, 윤안연대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또 후보 등록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고 신뢰받는 후보는 김기현 의원이다라고 당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그 같은 토대 위에서 사실관계 위에서 한번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나경원 전 의원 때처럼 뭐 초선이나 재선들이 뭔가 비판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관계를 정정한다라는 차원인 것 같고요. 가장 도화선이 됐던 건 앞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김영우 전 의원의 그 최근 인터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정치인들이 사적인 통화나 사적인 대화를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라디오나 방송에서 말하는 건 일종의 금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 연휴 때 장제원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라디오에서 밝히면서 마치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도 도울 의중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게 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이철규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도 이건 아니다.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도왔던 핵심 인원들, 핵심 의원들은 여전히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나 신뢰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좀 매듭짓기 위해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수위 시절에 만 하루 동안 잠적을 했다느니 혹은 장관 총리 부탁도 거절했다. 이게 사실은 정치권 물밑에서 있는 뒷얘기들인데 최근이었나요? 나경원 전 의원 뭐 여러 사태가 있었을 때 당시에 김성태 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여러 장관들 좀 하고 싶어 했는데 뭐 여러 본인 관련 의혹이 있었다라는 또 일화로 전해서 또 그때도 이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뭐 비슷한 친윤계 뭐 찍어내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 이번 전당대회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에거서 크리스테 10개 인디언 인형 하나씩 사라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사라지고 나경원 사라지고 유승민 사라지고 이제 안철수까지 이제 사라지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주춤한데 이게 윤심에만 의존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다가 상당히 지금 역풍을 맞았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박수영 의원, 뭐 이철규 의원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예. 지금 이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가짜 윤심 발휘하고 있다. 결국은 윤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런다고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친윤은 아니더라도 외연 확장성이 더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방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박수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김영우 의원 국민통합위원회 해촉한 것까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거를 국민들 중에 아는 분이 누가 있었나요?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나요? 본인은 그러면 당분간 직무정지 해달라 그럼 복귀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한 명씩 제거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인다. 결국은 이거는 다 김기현 의원한테 역풍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이건 거의 뭐 일부에서는 옛날에 뭐 공작 정치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윤심이 아니라 미래 비전으로 지금 승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무리수를 두면서 오히려 자충수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뭐 안철수 의원이 손가락 메모가 한번 포착이 돼가지고 오늘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윤힘, 화합, 총선 승리 뭐 이런 얘기 있고 안철수 의원 측의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글쎄요, 김영우 전 의원의 통화 논란과 상관없이 나는 인수위원장도 했고 그 전에 단일화 때 이른바 윤안 연대로 정권교체까지 했는데 내가 무슨 가짜 윤심 아니다 이렇게 도마에 오르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안철수 의원 측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는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룬 사람이다. 이런 얘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윤이라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예. 아까 저 어떤 이철규 의원인가요? 반윤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은 것은 본인 말대로 정말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 검지에 적은 걸 보니까 저는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경선 X하고 총선 승리라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대표가 되기 위해서 경선 승리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표가 되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계속 수도권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윤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잘못 적었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윤심을 다른 후보들은 강조하고 있는데 본인은 대표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화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되더라도 좀 대표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건 내년 총선의 공천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대표가 되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결국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되어야 이와 같은 파열음을 잠재우고 총선 승리를 위한 공정한 공천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도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꾸 배제의 정치 하지 말고 예. 본인이 본인이 대표가 되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겠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플랜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경선 이건 마이너스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